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10년 후에 있을 수 있는 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륜.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틀렸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대 이상 이혼 건수가 30% 급증했습니다. 그 원인 중 70%가 불륜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고 부모님이 자주 가시는 그 평범한 곳들에서 말이죠.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불륜 장소 탑5를 공개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평범했던 일상 공간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노래방입니다. 에이, 노래방이 뭐 특별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모 씨 63세와 박모 씨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동창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2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었죠. 1차는 식당, 2차는 노래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갑니다. 새벽 2시 결국 둘만 남았습니다. 작은 방, 어두운 조명, 그리고 옛사랑이라는 노래 한 곡. 김모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젊었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20대로. 노래방의 특별함은 여기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젊은 시절의 노래를 부르며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나죠. 둘째, 밀폐된 공간의 친밀감. 외부와 차단된 작은 방에서 감정은 빠르게 고조됩니다. 셋째, 알코올의 힘. 술과 음악이 만나면 이성은 마비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래방에서 시작된 시니어 불륜은 지속성이 높다고. 왜일까요? 그들에겐 추억이라는 정당화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4위, 경로당 근처 카페입니다. 경로당 옆 카페가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너무 완벽한 조건이 문제입니다. 조모 씨 67세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처음엔 정말 그냥 커피 한 잔이었어요. 경로당에서 화투 치다가 지쳐서. 하지만 3개월 후 그 카페는 이모 씨 69세 할아버지와의 비밀 아지트가 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자리. 왜 경로당 근처 카페가 위험할까요? 첫째,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가깝고 자연스러운 동선이죠. 둘째, 시간대의 이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젊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 셋째, 정당성의 확보. 카페에서 차 마시는 게 뭐 어때서? 라는 논리. 더 무서운 건 점진적 발전입니다. 1주차 그룹으로 가기. 2주차 둘만 가기. 3주차 깊은 대화 나누기. 4주차 신체 접촉 시작하기.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전직 카페 사장 김모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자주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 두 분이 부부가 아니라는 걸. 부부라면 저렇게 설레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거든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3위, 종교 모임 뒤풀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방패막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한 교회의 권사님 최모 씨 61세와 집사님 윤모 씨 65세.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자며 시작된 관계가 어느새 육체적 관계로 발전했죠. 종교 모임이 위험한 이유. 첫째, 높은 신뢰도. 이런 분이 나쁜 일을 할 리 없어라는 선입견. 둘째, 정당화의 논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셨다는 식의 해석. 셋째, 깊은 교감. 신앙을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내밀한 경험이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 모임에서 시작된 불륜은 발각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죠. 교회 일로 바쁘시구나 하고 넘어가니까요. 한 목사님의 증언입니다.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이 신앙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버린 거죠. 2위, 여행 동호회와 산악회입니다. 건전한 취미 활동인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설렘입니다.
여행이 주는 설렘, 새로운 환경이 주는 설렘, 동행이 주는 설렘. 이 모든 설렘이 위험한 화학작용을 일으킵니다. 강모 씨 58세와 홍모 씨 62세의 이야기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났습니다. 매주 토요일 다른 산으로 등반. 처음엔 단순한 등반 파트너였죠. 하지만 지리산 1박 2일 산행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산장에서의 밤, 별빛 아래에서 나눈 대화. 그때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겠다고. 여행 동호회가 위험한 이유. 첫째, 일상의 탈출. 집을 떠나면 죄책감도 함께 떠나갑니다. 둘째, 강화된 유대감. 함께 고생하고 함께 기뻐하며 유대감이 급속도로 깊어집니다. 셋째, 물리적 접근. 좁은 버스 좌석, 함께 걷는 산길에서 자연스러운 스킨십. 넷째, 시간의 충분함. 당일치기가 아닌 1박 이상의 여행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가족들조차 의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네, 건강하게 사시네라고 오히려 격려하죠. 한 여행사 직원의 증언입니다. 시니어 여행객들을 자주 봐왔는데 부부가 아닌데 부부처럼 행동하는 분들을 종종 목격했어요. 특히 온천 여행에서 많이 봤죠. 드디어 1위입니다. 찜질방과 온천. 찜질방이 1위라고. 그렇게 공개적인 곳이? 맞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공개적인 곳이 가장 은밀한 공간이 됩니다. 박모 씨 64세와 정모 씨 60세의 실화입니다. 평일 오후 찜질방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사우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죠. 여기 자주 오세요? 라는 말로 시작된 대화. 한 달 후 그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찜질방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위험한 이유. 첫째, 완벽한 위장. 부부가 아닌데도 부부처럼 보이는 유일한 공간. 둘째, 시간의 자유로움. 하루 종일 있어도 자연스러운 곳. 셋째, 다양한 공간 활용. 사우나, 찜질방, 휴게실, 심지어 수면실까지. 넷째, 감시의 사각지대. CCTV가 있어도 모든 공간을 다 볼 수 없죠. 다섯째, 신체적 개방성. 목욕탕 문화는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을 허용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만의 룰이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시간대의 입장. 서로 다른 탈의실 사용 후 찜질방에서 합류. 평일 오후 시간대 고정 이용. 주말과 저녁 시간은 절대 피하기. 한 찜질방 관계자의 증언입니다. 정말 많아요. 부부가 아닌 걸 아는데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찜질방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 5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심리학 전문가 김 박사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시니어 불륜의 핵심은 외로움과 자존감 회복입니다. 이들 장소는 모두 이 2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공간이죠. 더 깊이 파보면 첫째, 사회적 고립감의 해결책으로 작동합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났고 배우자와는 대화가 줄어들었고 직장에서는 은퇴했습니다. 둘째, 젊음에 대한 향수를 자극합니다. 나도 아직 매력적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다.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셋째, 일상의 권태로부터의 탈출구가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갈망, 예측 가능한 삶에 대한 반발.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시니어 불륜의 대가는 젊은 세대의 불륜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가정 파괴는 물론 사회적 관계망까지 모두 이룰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장소가 가장 충격적이었나요? 이 이야기들이 단순한 가십이나 스캔들로 들리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죠.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고 건전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안부 전화 한번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본인 이야기인가요? 지난날 그러신 적이 있었나요? 혹시 현재 진행은 아니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